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6살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의 여성 5명 중 2명이 경력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세에서 5세 영유아 3명 중 1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물놀이용품과 아동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큐브나 구명조끼 등 64개 제품이 기준 미달로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면역력 회복을 위해서는 장 건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의 잦은 섭취는 소화 시간이 길어져 독소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장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여섯 살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의 여성 5명 중 2명이 경력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18년 전국 보육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2,500여 가구 중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 여성 비율이 40%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012년 25%에서 2015년 32%로 높아졌습니다. 취업을 중단한 사유를 보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가 32%로 가장 높았고 일보다 육아의 가치가 커 직장을 그만뒀다는 여성 비율이 31%로 뒤를 이었습니다. (0에서 5세) 영유아 3명 중 1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6월 2,53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보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33%가량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 전에 대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2년 22.6%, 2015년 27.7%보다 높아진 수치로 보육 연령별은 2세의 대기 경험 비율이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해외에서 보내려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즐겁게 휴가를 마치려면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특히 한국인이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 대부분에서 일본 뇌염이 유행하고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순입니다. 문제는 방문객이 많은 순으로 10곳을 따져봤을 때 미국을 빼고는 모두 일본 뇌염이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빨간짓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고열과 두통이 생기고 급성 뇌염의 경우 치사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1985년 국가 예방접종에 일본 뇌염 백신을 포함하면서 환자 수가 뚝 떨어졌지만 이전 출생자인 40대 이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40대 이상 일본 뇌염이 위험하다고 해서 맞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어요. 실제 최근 몇 년 새 해외 여행객이 늘고 예전에 맞았다고 해도 30년 넘게 흘러 백신 효력이 떨어지는 시기와 맞물리며 환자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이 맞는 백신이라는 인식이 강해 성인들은 추가 접종을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여행 가시기 전, 꼭 동남아 여행 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제주 일부 지역에서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성인에서 한 번으로 유효한 예방접종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예방접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생기려면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행 계획에 따라 언제 접종을 할지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만난 시민들은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으면 신경이 쓰여서 몰카를 찍어서 유포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솜방망이 처벌이 많기 때문에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전체 몰카 범죄의 3분의 1이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중 화장실 등에서 성범죄 단속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자체와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몰래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구역을 단속하고 피해 예방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그 촬영 시도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상 등록 대상자로 관리가 되며 아동 청소년 기관에 취업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도 높지 않아 피해를 막기 위해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물놀이용품과 아동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튜브나 구명조끼 등 64개 제품이 기준 미달로 나왔습니다.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아직 회수가 안 된 제품이 있을 수 있으니 아이들과 물놀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놀이용 튜브나 유아용 수영복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여름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품 중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입니다. 물에 뜨는 부력이 부족해 믿고 입었다간 익사 사고 위험이 있는 구명조끼가 나오는가 하면 아동용 비옷에서 신장, 호흡기 계통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의 3배 넘게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0개 품목 1000여 개 제품을 점검해 안전기준에 못 미친 6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및 교환 등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어린이 학용품과 가구 등 중점 관리 대상 483개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수거되지 않는 제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러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분들께서는 해당 제품을 교환, 환불 또는 수리 등의 조치를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들의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65세 남성 뇌의 자기공명 영상 MRI 사진입니다. 원래 대사증후군 환자였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 뇌에 손상을 입은 겁니다. 대사증후군은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질환입니다.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90cm를 넘거나 최대 혈압이 130mm HG를 넘기거나 최소 혈압이 85mm HG를 넘기는 등 5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됩니다.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고혈압의 주요 원인으로만 알려져 왔는데 더 나아가 뇌 안에 소혈관이 막혀 생기는 초기 뇌경색인 잠재적 뇌경색을 발병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잠재적 뇌경색 발생 위험도 측정 결과 대사증후군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잠재적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이 1.7배에서 2배가량 높게 나온 겁니다. 잠재적 뇌경색은 뚜렷한 증상은 없지만 방치하면 뇌졸중, 치매 같은 심각한 뇌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비만 증상만 있는 경우는 잠재적 뇌경색과 크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비만 여부에 관계없이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잠재적인 뇌경색의 위험이 있다,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특히 꾸준한 운동과 함께 술과 담배를 줄이는 등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베트남 출신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을 샀는데요. 경찰청에 집계한 결혼 이주 여성 가정폭력 사건이 지난해에만 127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처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재점검에 나섰습니다.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친구들 역시 남편에게 자주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작년 한 해 경찰청에 집계된 결혼 이주 여성 가정폭력 사건만 1273건, 검거된 인원은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33명 수준이었고 나머지는 불구속되거나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데다 경찰이 한국 편이라고 우려해 신고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추정하면
신고되지 않은 가정폭력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외사와 여성안전기획 분야 등 관련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보호 조치를 취해서 이 사건이 양국 간의 관계를 이렇게 소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 여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소시킴으로써 112 신고 단계에서부터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제공해온 24시간 통역 서비스 등 현행 시스템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재점검에 나선 상태입니다. 또 베트남어를 포함해 36개 언어를 기반으로 한 4,324명의 통역 요원에 대한 전문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유관기관 간 협업이 중요한 만큼 자치단체, 여성가족부 등과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지난 7월 1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는 함께 돌보는 사회 케어투게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공헌기관을 초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행사였습니다.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임신 또 출산 그리고 아이 양육 과정에서 그 엄마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오늘 많은 기업 또 그 금융회사 또 언론사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 함께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더 이러한 여성과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이런 거를 논의하고 또 이런 협회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지원해 주신 각 기업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행사의 시작은 그동안 협회와 파트너 기관이 행해온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소개 영상 시청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양육 미혼모 지원 사업, 임산부 배려 캠페인 등의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파트너 기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는데요. 자사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펼친 점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각 기관들은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 인프라 구축 확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기관에 참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8회 인구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노력해서 모두 함께 키워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원항 회장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출산,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시상식에서는 학대나 사회 부적응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준 서울시립아동상담센터장 김영렬 수녀가 국민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인구 문제 해결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함께하는 육아가 우리 사회 돌봄의 기본 문화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예비 아빠도전 육아 골든벨이 개최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아빠 엄마의 공동 육아를 응원하기 위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육아가 가정 내에서 엄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도 같이 하는 육아를 그런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비 아빠 육아 골든벨을 했고요. 아빠들이 골든벨을 통해서 육아 상식을 더 알고 도와줄 수 있게끔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예비 부모들은 일 생활 균형 자가 진단, 아빠들의 임산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번에 탄생한 그 기념을 통해서 저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그 아이를 나중에 잘 키워 나간다는, 그리고 육아도 같이 좀 제가 도움을 주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제가 나왔거든요. 저희 일단은 이번 퀴즈 다 1등하고 저희 나중에 태어날 아이에게 또 기감이 되는 그런 아빠 되겠습니다. 이후 육아 골든벨이 진행되는데요. 기존의 잘못된 육아 정보, 상식 등을 바로잡고 예비 엄마와 아빠가 정확한 육아 정보를 재미있는 OX 퀴즈 형식으로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OX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고민하는 예비 아빠들과 엄마들은 뒤에서 남편이 정답을 맞히길 바라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육아 상식을 겨루는 자리지만 퀴즈를 맞히는 것보단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는 예비 아빠의 마음이 보이는 행사였습니다. 이런 거를 잘 몰랐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서울시에서 또 좋은 취지로 이런 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회에 참여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들은 이런 거 잘 공부할 기회가 없는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주최 측은 예비 아빠 도전 육아 골든벨 행사를 통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응원하고 일 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개선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산림청은 내 삶을 바꾸는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숲을 활용한 태교와 유아의 산림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2018년 아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유년기와 학동기 시절 학업과 무한 경쟁이라는 굴레에 갇혀 대부분의 시간을 콘크리트 건물 속 학교와 학원에서 보냅니다. 여가 시간에도 스마트폰 화면에 갇혀 지내다 보니 자연에서 뛰노는 것을 잊은 채 삶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예비 엄마, 아빠의 불안감은 커지고 이는 출산율 감소라는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런 예비 엄마, 아빠, 유아를 대상으로 삶의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산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숲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태교는 피톤치드, 경관, 음이온 등 산림치유 인자를 활용해 임신부의 정서 안정과 태아의 건강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산림치유 주도사의 도움을 받아 임신부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완화하고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나무 껴안기, 숲속 명상, 나뭇잎에 아기 이름 적기 등의 신체 정서적 활동은 태아와 부모 사이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산림청은 2010년부터 매년 임신 16주에서 32주 사이의 부부를 대상으로 숲태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7년 한 해에만 2,700명이 참가할 정도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독일,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이미 유아숲 체험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2012년부터 전용 숲교육 공간인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유아 살림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안에는 야외 체험학습장, 놀이시설, 대피 안전시설 등을 만들어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도 안전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산과들에서 지렁이를 잡고 나뭇잎을 관찰하며 뛰어놀았듯 이곳에서 유아들이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고 가지고 놀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과연 숲체험 활동이 유아에게 어떤 역할을 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들이 8개월 동안 매주 1회씩 유아숲 체험원에서 체험 활동을 한 유아들을 연구한 결과 유아들의 생명 존중 태도, 놀이성, 정서 지능이 체험 전보다 향상되었습니다. 즉, 숲에서의 활동이 유아들에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또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기를 뿐 아니라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도 기르게 됩니다.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숲체험 활동이 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산림교육은 유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좋은 촉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에서 우리 아이들은 나무, 꽃, 곤충, 벌레 등 숲속의 다양한 생명체들과 나뭇가지, 열매 등의 자연물들을 직접 관찰하고 만져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아보며 오감을 키웁니다. 또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우고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 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대인관계의 형성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 없이 스스로 자연의 길을 기울여 살핌으로써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비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들, 자연을 느끼며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숲 체험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숲에서 놀고 숲을 닮아가는 생태적 감수성이 풍부한 시민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들을 위해 산전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형 간염, 성병, 풍진 검사 등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모유 수유 강좌, 예비 아빠를 위한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